안녕하세요. 양원쌤입니다. 네, 오늘은 2023학년도 정시 홍익대의 주요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홍익대 올해 주요 변경사항 특징으로는요, 영어 영역, 영어 환산 점수 변경이 있습니다. 자, 작년까지 만점 200점 만점을 적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100점으로 변경이 됐죠. 자, 만점이 변경됐지만 등급간 환산 점수 차이는 작년과 동일하고 수능 각 영역의 반영 비율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능 반영 점수의 총점만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영어 영역의 중요도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단 작년 입결에서 올해 대학별 환산 점수를 비교할 때 단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주의해야 됩니다. 네, 환산 점수 총점이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이유는 요 밑에 보시면 작년 기준과 올해 기준으로 등급별 점수를 환산했을 때 점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만 만점 점수가 변경되었지만 환산 점수의 기준 등급 간 총 점수 차이는 동일하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쵸? 네, 동일하죠. 점수 차이는. 자, 일단 영어 영역의 중요도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건 일단 뭐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영향력이 낮은 학교는 아니에요. 합격자 영어 등급 평균은 대략 한 2등급 정도를 보시면 돼요. 물론 학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자, 그 환산 점수의 등급 간 점수 차이가 2등급에서 3등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크게 벌어지는 구간이 요 구간부터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2등급까지 뭐 3등급도 지원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영어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과목에 좀 유리함이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는 21학년도와 22학년도 충원 인원을 비교했을 때 대폭 감소했다는 거예요. 자, 인문계열, 자연계열 기준 다군 모집 대학인데 매년 충원 인원, 충원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작년에는 전체 모집 학과의 총 충원 인원이 21학년도 대비 약 500명 정도 감소했고요. 특히 자율 전공은 그 감소폭이 매우 크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자, 표를 보시면 21학년도의 전체 충원 인원은 2,628명. 그러니까 전체 모집 인원의 약 한 3바퀴 정도? 네, 3배수 정도 이렇게 추합이 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작년 전체 충원 인원은 2,118명으로 약 510명 정도 충원 인원이 감소했죠. 특히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는요. 자율전공은 그 충원 인원의 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네요. 그렇죠? 이거는 매우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주의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3학년도 다군 특징, 그러니까 이제 홍익대 다군 특징으로는 다군 중심으로 정시를 모집하는 홍익대는 올해 지원율 그리고 경쟁률, 충원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유는요. 다군에서의 학과 학부를 모집하던 중대 그리고 외대는 경영 한계과가 있죠. 그리고 건국대 중에 중앙대와 건국대의 다군 주요 학과가 올해 가군과 나군으로 군 이동을 하면서 홍익대 이상의 상위권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상위 대학이라고 하면 중대 그리고 그 밑에 뭐 외대 경영 그리고 건국대 다음에 홍대 뭐 국민대 숭실대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위에 대학을 보시면 중대 같은 경우에도 창의 ICT 공과대학을 다군에서 모집을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대학 단위로 약 70여 명 정도 60에서 70명 정도 선발을 했었어요. 근데 이 학과를 분할해서 전자전기공학부와 융합공학부로 이제 나눠서 올해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서 모집을 하는데 전자전기공학부는 다군에서 90명을 모집하지만 융합공학부는 나군으로 이동을 해서 가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학부 그리고 경영학부는 그대로 다군에서 모집을 하지만 간호학과 인문과 자연은 가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집하는 학과가 전체 3개 학과밖에 없는 거죠. 또 건국대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총 이 4개 학과 상대적으로 모집 인원이 많은 4개 학과가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다군에서 모집하는 학과가 많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문과로 보면 인문계열로 보면 중대 경영 그리고 외대 경영 그리고 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 숭실대 라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요건 이제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홍대 작년에 비해 올해 전체 모집 인원은 31명, 31명 감소했네요. 줄어들었어요. 그쵸? 줄어들었어요. 뭐 학과마다의 이제 그 감소 폭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2월 인원은 46명으로 적지는 않았네요. 그쵸? 올해도 2월 인원 그 수시에서 최초 모집 인원과 최종 모집 인원의 수시 2월 인원이 얼마 정도 발생할지를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은 작년과 동일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네, 변동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 서울 캠퍼스 기준 3등급까지는 만점을 주고 4등급부터는 0.1점 정도씩 이렇게 감점이 있네요. 그렇죠? 자, 수능 성적 산출 예시인데 홍대 인문계 기준으로요. 작년 수능 등급 기준, 수능 성적 기준, 국어 표준 점수 133, 수학 128, 그리고 탐구는 각각 64점, 그리고 영어 1등급에 한국어사가 4등급일 경우, 그러면 요건 이제 등급 기준으로 보면요. 국어는 1등급, 수학은 2등급, 탐구는 2등급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 이제 수능 실채점 기준으로 보면요. 자, 요걸 이제 예시로 들었을 때, 자, 홍대는요,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 자체 그대로를 반영하는 알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만점 표점이 높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지원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걸 보정하는 게 이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건데, 그를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표준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네, 그 표준 점수 두 과목의 합과 영어 1등급의 환산 점수, 1등급이기 때문에 100점 만점이겠죠? 그리고 한국사 4등급일 때는 9.9점 해서 반영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 국어 30%, 수학 30%, 영어 15%, 탐구 두 과목 25%를 각각 계산했을 때 총점은 환산 점수 총점은 135.2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점수 계산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작년 홍익대 지원 사례 그리고 합격 사례를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이과 그리고 문과 학생, 그러니까 미적과 확통 선택자를 각각 이렇게 두 개 사례를 올려놔 봤는데, 일단 요건 상위 누적 백분위는 이투스 기준입니다. 이투스 상위 누적 기준 9.37%로 작년에 숙명여대 컴퓨터과학 전공을 최초 합격으로 일단 안정으로 잡아놓고, 그리고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화학과를 나군에 지원하고요. 홍대 신소재 화공시스템공학부를 지원을 해서 홍대 4차 추합 예비 71번인데 합격이 추합이 됐거든요. 작년 신소재 몇 번까지 빠졌었죠? 105번. 105번까지 빠졌었네요. 105번까지 빠지는데 예비 71번이 합격한 점수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에 처음엔 예비가 없다가 1차 합격자 발표 이후에 예비 25번이 뜬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외대라든가 건대라든가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네, 예비를 못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실망하다가 예비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학생은 확통 그 상위 누백 기준 5.05% 해서 다군의 홍대 경영학부를 추합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지원을 했었어요, 사실. 그리고 외대 스페인어과는 예비 2번을 받고 1차에서 추합이 됐고요. 사실 뭐 충원이 많이 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합이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외대 스페인어과가 작년에는 예비 7번까지 빠졌었고요. 그리고 경희대 회계세무는 안 썼어야 되는데, 이게 점수 조합상 경희대 회계세무는 일단 수학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지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단은 합격할 두 개 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본인이 쓰고 싶은 학교를 소신껏 지원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비는 받았어요. 근데 뭐 너무 이게 합격과는 거리가 먼 예비였고요. 그래서 최종 불합격. 네. 오늘 그 홍익대 어떤 주요 변경사항이라든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합격 사례까지 살펴봤는데, 열심히 또 이제 남은 기간 준비해서 입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학교로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